왜 이 시점에 이런 문제는 아마 계속 우리가 사실 논의를 좀 더 해봐야 될 겁니다. 저기를 또 가지치기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개의 국가론을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거 그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남쪽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어떤 학계나 여러 가지 토대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의 민족까지 얘기하는 게 과연 이게 정말 타당한 얘기인가 라고 하는 거죠. 또 왜 북이 지금 이런 새로운 전환을 했는가, 뭐 이건 제가 배경적으로 많이, 세 번째는 그런 인식 변화의 과정이 어떻게 됐는가라고 하는 문제들을 얘기해요. 의문은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두 개의 국가론에서 넘어 왜 두 개의 민족론까지를 갖는가라고 하는, 왜 그렇게 오랜 동안 이야기하고 있는 연방제 통일 방안이라고 하는 거. 그 전에 연방제 통일의 전제는 뭡니까? 남과 북에 서로 다른 체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쨌든 완성된 형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창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북의 계속 일관된 주장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것을 완전히 폐기하고, 이런 전략적 통일구상을 완전히 폐기하고 딴 국가고 딴 민족이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남북관계에 대한 회의론이 등장을 했고, 이 회의론의 핵심은 결국 하노이 회담 부분에서 남쪽이 지속적으로 하노이 회담과 관련해서 한미 협의를 통해서 하노이 회담의 초안이 마련이 되고 그 초안에 사인할 미국의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평양에서 하노이까지 출발하는 전날까지도 북에서는 끊임없이 확인을 요청을 했고, 우리는 나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안 됐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북의 입장에서는 이 큰 남쪽이 자신들을 기만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고, 북쪽 내부의 정치론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책임론, 하노이 회담의 결렬의 책임론을 많은 집단들이 모여서 회의할 때 결국은 어디가 희생양이 되냐면 남북관계에 담당했던, 더군다나 북미 간에 이 협상을 할 때 외무성이 한 것이 아니라 통일조선부가 했기 때문에 이 통일조선부의 간부들이 대체로 비판할 때 주요한 비판의 타겟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해 하노이 회담 결렬되고 3개월 정도 후에 남북이 사실상 하노이 회담이 왜 이렇게 됐냐라고 하는 평가, 결산을 하는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회의가 제대로 결속이 안 되고 완전히 얼굴을 붉히면서 헤어지는 관계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전단이 뿌려졌죠, 북에. 그러면서 북에서 딱 바로 나온 남과 북의 신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완전히 끝장이 났다. 남쪽에 대해서의 정책이 교류, 협력, 공동 변형의 대상이 아니라 주적, 대적 사업으로 전환을 하겠다. 그리고 국방성 얘기로 그런 얘기가 나오죠. 남조선을 해방했을 때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실무적인 배치가 이루어졌다. 이런까지 막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변화 요인, 이렇게 변화된 요인 지금까지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보면 주로 정세적인 요인을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하노이 회담 결렬이라든지 그로 인한 북한 내부의 최고주자의 권위에선 한미합동 군사력 강화, 대북 아주 조그만 거지만 상징적인 거로서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남쪽 정부가 억제하지 않는 것 등등. 내부적인 요인은 다음 강의 때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북쪽 내부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존에 생각하는 그 이상의 어떤 북쪽 내부의 어떤 노선적인 세대적인 변화가 현재 일어나고 있다. 세 번째 외부적인 요인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북이 공식화하는데 국제적인 요인이 굉장히 중요한 거로 작용을 했다.
대표적으로 국제 질서가 미국의 유일 패권이 약화되고 국제 질서가 다각화되면서 북쪽이 대외적으로 미국만 바라보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그것의 구체적인 거로 작년 9월 달에 북러 정상회담이 큰 변수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 러시아가 하고 있는 행태의 기본적인 게 뭡니까? 유엔의 대북 제재를 평가하고 조사하고 평가하는 패널을 무력화시켰죠. 지난주에 중국에 갔던 사람들이 그 방천에 이 전망대에 올라가서 마침 그 조로간에 열린 철도를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침 그때 러시아 하산에서 출발한 기차가 북으로 나시로 들어가는 기차를 다 촬영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제가 일일이 한번 쉬어봤습니다. 저한테 공유가 돼서 했더니 거의 뭐 20개 이상의 그 화물을 싣고 갑니다. 거기 뭐가 실렸는지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석탄이 실렸는지. 사실상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서의 국제적인 대북 경제 제재는 무력화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거꾸로 과거로 돌아가 보면 2019년도 하노이 회담에서 북이 연변 통째를 핵 사찰을 받고 완전히 폐쇄를 하겠다라고 하는 조건에서 미국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중에서 5개, 뭐 식량, 보건, 뭐 이렇게 민생과 관련된 5개 분야의 제재만 해결해주면 연변 핵시설을 완전히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사실상 러시아의 관계에서 또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앞으로 점차 그때 하노이 회담에서 북이 주장했던 이 5개 분야의 제재는 사실상 무력화된다고 보는 게 맞다라고. 플러스 그 이상 가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증거는 없습니다만은 북러 간에 군사 무기와 관련된 수출이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겠죠. 증거는 없지만.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러시아는 북에 무엇을 주고 있는가. 지금 현재 확인되는 것은 대체로 그 다음에 석유, 에너지 부분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외부적인 요인이 규칙적이었다고 보고요. 뭐 이거는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본 겁니다. 이런 대남 전략의 변화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북이 2017년도에 대북 전략국가 핵 보유했다라고 선언을 한 이후에 북측 내부의 이데올로기 사상이 변하는, 또는 구호 차원에서 변하는 게 그 이전에 우리 민족 제일주의에서 우리 국가 제일주의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글쎄 그래도 이게 민족론을 포기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따지고 보면 이때부터 북측 내부에는 그런 논리적인 어떤 변화가 시작이 있었다고 하는 강력한 어떤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우리 국가 제일주의에서의 특징적인 것이 그 이후에 막 발표된 논설들을 보면 민족 문제에 대한 인식이 이제 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남과 북의 교류와 협력 뭐 등등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력, 힘에 의해서 조국 통일을 이룰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생각이 북측 내부에서 아주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1년도 조선노동당 대회에서 채택된, 변경된 이 당규약에서 그 부분들이 명확히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3단 논법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북이 과거와 같은 남조선 혁명을 위해서 그런 남조선 혁명론을 얘기를 하고 그것을 위해서 다양한 어떤 실행하는 이런 형태들 이거 안 하겠다. 남쪽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
두 번째로는 통일과 관련돼서 이게 남쪽과의 교류 협력이니 뭐 이런 건 그거 없다. 그런데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북이 남과 북의 체제 경쟁을 통해서 북의 국력이 더 우위의 공간에 올라가고 그러한 부분들이 유사시에 그 힘을 사용할 형태가 된다면 그런 형태로 조국 통일을 할 수도 있다. 이 앞에 이제 전제가 있습니다. 유사시. 그런 형태로 어떤 당규약 자체가 변화됩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당규약에 조국 통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3년 후에는 이제 이 조국 통일이라는 용어 자체가 완전히 폐기된 것이죠. 2001년도부터 2014년 오늘 1월 달에 이제 김여정이 이제 단합을 발표를 하는데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변화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2021년도에 당대회까지는 북이 여전히 기존 노선이 위에 있었다. 논쟁의 과정에서. 예를 들면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 마지막 날 그 결론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파국에 처한 남북관계를 수습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남북관계를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뒤에도 문재인 대통령하고 두 차례나 친서를 주고받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그 뒤에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형태로 이제 2023년도를 지나면서 형성이 됐다고 봅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윤석열 정부 등장해서 아주 뚜렷한 어떤 대북 정책 또 흡수 통일을 아주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한미일 거의 준 군사동맹 체제로 가는 형태들 또 9.19 군사합의의 1조 1항을 유보하는 뭐 이런 등등 또 대북 전단 날리는 문제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어쨌든 완전히 그래서 2024년도 1월 달에 김여정 담화를 보면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죠. 김여정 부장의 이야기로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발표된 거기 때문에 이게 정리된 입장이라고 봅니다. 5년 동안 문재인 정부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끝나고 보니 결국 문재인 정부가 훨씬 더 나쁘더라. 미국에서 그만큼 무기도 더 많이 들여오고 도대체 남쪽의 보수 정부와 이른바 진보 정부라고 하는 진보 정부 사이의 차별점이 과연 뭐냐. 둘 사이에 한쪽은 예를 들면 흡수통일을 주장하고 한쪽은 뭐 대등한 뭐 연방계 통일을 주장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둘 다 똑같이 흡수통일을 하는 건 맞다는 거죠. 방법을 힘으로 옷을 벗길 것이냐 햇볕으로 옷을 벗길 것이냐 이 차이밖에 더 있는 게 뭐냐. 또 그 내부에는 남쪽의 586 세대에 대한 광범위한 회의 재평가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로는 결국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자신들이 과거의 기성의 관념과 노선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길로 가는데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줬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주 고맙게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탁월한 능력이다. 이렇게 좀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어쨌든 북쪽의 기본적인 생각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과거에 우리가 둘이면서 하나 대외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둘이었지만 어쨌든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고 하나의 동포고 하나의 나라를 지향한다라고 하는 이런 거에서 어쨌든 우리는 그러면 이거에서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부분을 아직 광범위하게 저기 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어쨌든 그걸 인정할 수 없다. 자, 이때가 더 기회다. 이때 우리가 통일론에 통일에 더 적극적인 것이고 북쪽은 반통일 세력이다. 라고 하는 걸 더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때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남쪽은 지금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그런 있지만 북쪽은 어쨌든 이 부분을 명백하게 그런 것을 확고하게 해 나가고 있죠. 뭐 3대 연장 뭐 해제뿐만 아니라 지금 경의선 또 저쪽 동해선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철폐하는 조치들을 하고 있죠.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옛날에 북이 남쪽을 반통일 소리라고 비판하면서 그 핵심적인 증거로 내세운 게 뭡니까? 콘크리트 장벽이었어요. 우리가 이 군사분계에서 콘크리트 장벽 한 거를 북에서 이렇게 보면 그게 콘크리트 장벽이 쭉 있거든요. 봐라. 지금 통일의 장벽을 누가 쌌느냐. 저 남조선에 저 반통일 세력들이 저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근데 지금 북이 그와 유사한 행위들을 지금 군사분계선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뢰매설하고 철도 다 지금 연결도 다 드러내서 이동하고 콘크리트로 막아버리고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